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부터 R&D 예산 삭감까지 잠시 의식토론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온 충청의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영상수필 온고 지신에서는 우리 땅 곳곳에 남아있는 한글의 흔적을 통해 한글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의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 소개합니다. 취재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스픽 조형준 기자,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 키워드는요. 돈 없는 10대들입니다. 돈 없는 10대들, 짐작이 가긴 하는데 이거 어떤 뉴스입니까? 네,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죠.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대전의 한 여고생이 모텔에 감금당한 채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따라간 모텔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집단으로 폭행 그리고 성폭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범행 장면을 SNS 등에 실시간으로 중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일당이 현재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근데 이런 기가 막힌 범행을 저지른 게 이제 미성년자들, 10대 중반의 미성년자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믿기지 않은 상황인데 가해 일당은 총 5명입니다. 근데 범행을 주도한 건 16살 남학생입니다. 나머지 4명도 모두 16살에서 17살 또래의 미성년자들입니다. 5명 중 3명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2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범행을 주도한 1명만 구속된 상태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해자하고 또 가해자들은 그전부터 좀 알던 사이였나요? 이게 약간 좀 더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우선 네. 이 피해 여고생을 범행 장소로 데려온 그 또 다른 여학생은 좀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일당 4명 가운데 4명은 대체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폭행을 직접적으로 좀 가했던 인원, 그들은 또 아예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 본 학생, 좀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을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 가해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고 섞여 있는 거고 남녀도 섞여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그 5명 중에 3명은 남학생, 2명은 여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범행 수준이 도저히 미성년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범행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벌어졌습니다. 네. 우선 이 일당은 관리 감독이 허술한 모텔을 골라 미리 방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에 폭행 과정은 제가 도저히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는데 정말 일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폭행하는 동안에 돌아가면서 망을 보기도 했고요. 또 폭행 당한 그 부위를 보게 되면 흔히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가려지는 부위들, 예를 들면 입 주변 혹은 볼, 혹은 이제 옷을 입게 되면 가려지는 부위들, 예를 들면 복부, 아니 팔뚝 이런 부분들, 그런 부위들에게만 이제 집요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면들을 SNS에 적나라하게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주 배에 아주 시커멓게 아주 멍이 들은 사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도대체 범행을 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걸 취재하면서 사실은 더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이 범행을 벌인 이유가 정말 이것 때문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피해 여학생이 가해를 가했던 이제 일당 중 1명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험담을 했다. 험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평소에라는 이유로 지금 전해지는데
뭐 가해자 피해자 양쪽 다 그렇게 진술을 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만 듣고서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잔혹한 범행에 또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험담, 뭐 그게 사실 여부도 알 수 없는 거지만은 했다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잔혹을 즐긴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정말 피해자한테는 끔찍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 상태는 지금 어떻고 또 이게 지금 어떻게 또 풀려나고 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우선은 좀 어떻게 사건이 좀 해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풀려났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이제 끔찍했던 범행은 피해 학생이 이제 병원에 가면서 조금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일단 이 가해 일당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팔을 다친 피해자가 근처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범행이 굉장히 잔혹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병원을 가는 과정에서도 가해 일당 2명이 따라붙어서 혹시 신고를 할까 봐 함께 병원을 데리고 가서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피해자가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과 이제 독대, 그러니까 이제 혼자 마주하게 됐고 그때 이제 피해자가 상황을 알리게 된 겁니다. 나 지금 현재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그리고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출동하게 되면서 사건은 우선 일단락되게 된 겁니다. 뭐 의사 선생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근데 이걸 SNS로 중계할 때 정말 지켜본 어떻게 방관자들이죠. 참 이 사람들도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피해자 상태가 뭐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지금 수사가 아마 진행 중일 텐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먼저 피해 학생의 상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 이제 집에서 조금 이제 회복하려고 잠을 좀 청하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고 다시 나올 정도로 이제 홀로 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부상 정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인데 학교도 그 트라우마와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도 지금 현재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전범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SNS로 범행 장면을 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지시를 한 정황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도 현재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생중계를 봤던 인원이 수십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범행에 직접 가담했던 5명 보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한 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라고 하던데 사실 그 뉴스를 보고도 많은 시청자들이 좀 공분을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처벌 같은 경우는. 일단 처벌 수위도 굉장히 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선은 이게 법을 좀 살펴보면은 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이고요. 만 19세 미만은 소년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일당은 16세에서 17세 정도이기 때문에 촉법 소년은 아니고 소년범으로 분류가 될 텐데 이 소년범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화하겠다, 혹은 다시 이런 범행을 일으키지 않도록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뭐 약간 이런 목적으로 조금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범행 수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되죠. 더더구나 피해 여학생은 더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아직 불구속 상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좀 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구속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게 소년범이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장기로 가면 한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뭐 특별법의 적용까지 받으면 정말 최장 20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도를 넘은 범행, 또 이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며칠 전에요. 그 논산에서도 10대 청소년이 길 가던 40대 여성을 끌고 가서
폭행하고 또 성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미성년자들의 이 잔혹한 범행이 지금 도를 넘은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번 주 유독 좀 이 도 넘은 10대들을 뉴스를 좀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안 좋고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년범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소년범으로서 약한 처분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그래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도를 넘는 강력 범죄들은 성인들의 범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잔혹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재 지금 우리의 법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 제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번 이 사건을 네.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고 취재에 응하고 저희가 보도를 했던 이유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뭔가 뭐 더 약한 처분을 받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리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가담자나 이들의 여죄를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자가 또 다른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 범죄자들도 적지 않은데 물론 뭐 과도하게 처벌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경중을 가려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영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